아이스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9년 전에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와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뷰티 MCN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정리도 해보고 크게는 두 꼭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브랜드라고 하면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브랜드 아시잖아요. 스타벅스 전 매장 글로벌 어디를 가도 품질이 비슷하죠. 그거는 그 시스템으로 그 퀄리티를 내가 일정 수준의 우리가 제공하는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브랜드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름은 그냥 성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를 계속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의 수단이고 방향이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거를 제가 목줄 잡은 거고요. 이제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막 밤을 새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미치도록 밤새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제가 지치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을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건 뭐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게 브랜드 얘기고 인플루언서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고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브랜드 사업이나 인플루언서 비즈니스에 잘 맞아요. 인생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고 매일 구렁텅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를 또 깊이 한번 본인이 분석해 볼 때 되게 필요한 그런 덕목인 것 같고 기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비즈니스를 이제 끌고 가는 좋은 어떤 제가 하는 일은 또 더 좁혀서 1인 미디어 쪽에 가까워 1인 미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인 미디어는 이제 어떤 틀 역할을 해주는 거고 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컨텐츠 자체가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에서 출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성격과 용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그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근데 그럼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목표와 목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3개월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창작자들이 주지는 부분이 많은데 무조건 팀워크로 일을 해야지 성공합니다. 내가 내 팀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주변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준비가 다 돼 있고 실제로 워킹할 수 있을 때 이런 이제 브랜드가 딱 만들어지기 위한 인큐베이팅 초석의 작업들을 좀 수월하게 잘 할 수 있고요. 대표님, 최근에 저희 회사 인재상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미친놈이라고 해요. 내 재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해야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 진심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거짓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자기만의 가치관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인생에서 최종은 없고 최고도 없어요. 인생은 매 순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실행과 정신력이 되게 중요하고 막 이게 끝이다 본인이 타협하고 중간에 막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런 정신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 안 해요. 그냥 행동으로 해요. 아무리 온라인 컨텐츠를 유통을 하고 뭐 만나고 뭐를 해도요 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리소스들을 부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통과하더라. 내가 얼마만큼 통제를 잘 할 수 있는지,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돼요.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자기 미디어 가지고 있고 컨텐츠도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이랑 연결할 접점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되게 급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이 이제 탄탄한 사람들은 좀 잘 견디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잘 이렇게 이제 적응해 나가실 수 있는 것 같고 사업을 하려면 니즈와 원츠 있잖아요. 이 니즈와 원츠를 본질적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그냥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변화예요. 엄청난 도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즐겁게 즐기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밀착형 그 정서와 멘탈 케어도 중요해요. 각자 이제 그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주고, 맞춤형 분석과 컨설팅도 되게 중요하죠. 개인마다 갖고 있는 이 적절한 어떤 DNA나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이제 컨설팅과 분석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소중한 건 팬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크리에이터가 가장 원하는 니즈를 찾고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팬덤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팬들하고 즐거움을 주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모든 인생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문제가 매일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케어들이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서포트는 전담자가 지정이 되고, 콘텐츠 기획하는데도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같이 찾아주고 기획해주는 역할도 하고, 편집을 좀 도와준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서포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성장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인맥 되게 중요하잖아요. 크리에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방이나 자기 집에서 이제 컨텐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뷰티 씬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개인화 알고리즘 피드의 컨텐츠 중심으로 모든 재미와 정보가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령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가 이제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콘텐츠가 바로 스토어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온 오프라인 경험의 그냥 퍼스트 플레이어예요. 그 퍼스트는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가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 글로벌까지도 한국의 컨텐츠를 좋아하잖아요. K-뷰티, 이 우리나라가 이제 허브가 됐어요. 허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획해서 생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디자인 잘하고 K-뷰티를 만드는 컨텐츠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성명은 이제 타이틀 같은 거를 거쳐서 이제 브랜드화가 되고 있고, 저작권은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가 행사하는 지적 재산의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 초상권, 얼굴만 나오면 그것 자체가 이제 광고의 중요한 솔루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 근데 디자인권은 디자인 특허를 내면 그게 이제 디자인 상품, 지적 재산의 보호를 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IP 사업들로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다. 이런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안에서도 캐릭터, 특히나 이런 IP 사업까지 확장돼서 굉장히 풍성해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 말고 좀 밖에서도 찍어보고 싶고 게스트들도 좀 초청해서 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우리 PD가 캐스팅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콘텐츠 다각화라고 부르고, 그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 아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 뭐 굿즈 콜라보 에디션 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글로벌 협업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찰센터도 찰 선생 문화 티셔츠 만들고, 머그컵, 마우스패드, 얼빡, 스마트 톡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워크샵이라는 이름으로 팬미팅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모티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사벨은 아시는 것처럼 뭐 저스트 메이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해서 지금 굉장히 국위선양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더 인플루언서, 이런 이제 촬영까지도 저희가 팔로우를 하면서 활동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박스를 저희가 수십 개를 회사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품 공동 개발, 스페셜 에디션 같은 걸 만들어서 크리에이터도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도 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상품화하는 것들. 그리고 뭐 패션 위크, 메이크업 뷰티 클래스 이런 것도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승인이라든지 뭐 회사원, 여기 킴닥스 이렇게 이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